안녕하세요. 대바파파입니다. 오늘은 ADM 코리아 아직 수요 예측은 나오지 않았는데 간략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다 보니 괜찮은 기업인 것 같아서 저도 조금 기대가 되고 기간 수요 예측도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을 알려면 CRO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이 관련된 내용도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5월 25일과 26일에 하게 되겠고 환불일은 이틀 뒤에 환불이 됩니다. 공모 가격은 밴드 상단 기준 3,300원이고요. 그래서 최소 수량은 100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가격이 낮은 주식의 경우에 최소 수량이 100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사는 하나금융투자이고요. 그리고 일반 배정 물량이 100만 주가 넘어가기 때문에 균등 물량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균등 물량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추첨이 아니라 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먼저 임상 시험 수탁 기간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제 CRO라고 하는데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하기 위해서는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들 하나씩 통과를 해야 이 신약 개발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는데 우리 바이오 주식 투자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임상 시험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막 아래 위로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임상 시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바이오 회사들이 임상 실험을 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임상 실험을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임상 단계를 보시면은 이렇게 임상 1상, 2상, 3상이 있고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 특징적인 것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임상 3상입니다. 요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임상 실험 중에서도 이 3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CRO 업체들의 매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 개발 중에 R&D 비용 중에 가장 임상 시험이 많이 든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임상 3상이 많이 비용이 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M 코리아는 이 매출액의 82%가 임상이고요. 그리고 임상 3상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자신있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CRO 시장, 즉 업종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업종 자체가 우리 바이오 시장이 고령화로 인해서 의약품 시장이 더 발전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것은 기업의 흥망성쇠와 떠나서 아마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경제는 발전하고 고령화 시대가 돌입되기 때문에 이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그럼 그 새로운 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업체들의 임상도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쭉쭉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마 이게 더 가파르면 가파랐지 더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예측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업종에서 상장하는 업체인 만큼 기대가 조금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한국이 임상실험의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제 대학교 때 보면 친구들이 한 번씩 임상시험 그 아르바이트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나라의 크기나 인구수에 비해서 임상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하나의 도시를 딱딱 따로 떼놓고 봤을 때는 도시 순위 중에서 1위가 바로 서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CRO 업체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임상시험에 적극적으로 환자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프라인데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의사들이나 이 임상 실험하는 의사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주식시장 규모에 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 바이오 업체들이 굉장히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것도 이런 것에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DM 코리아는 또 자랑하는 부분이 바로 적자 수준은 받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이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형 제약사들이 많이 하는데 이런 레퍼런스라고 하죠.
레퍼런스를 확보를 해야 대형 제약사들이 저 업체는 어느 정도 임상 실험을 잘하는구나, 임상 시험을 잘하는 업체구나라고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업체들이 이런 대형 제약사를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주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ADM 코리아는 적자 수주는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고 있고요. 그게 재무 구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적자가 거의 없이 이제 쭉 흑자로 운영이 되어오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 대형 제약사가 확보됐고, 그리고 이런 많은 제약사들, 우리나라 탑 10 제약회사들을 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가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적자 수주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보여주는 재무구조 상황으로서는 적절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 등을 보시면은 2019년도에 한번 쭉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IR 그 대표님이 IR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거 봤을 때는 임대료하고 소프트웨어 사용비, 외주 용역비 등이 증가해서 이렇게 한번 쭉 빠졌었는데, 그 다음 2020년도에 우리가 ADM 코리아 회사 측에서 이제 알뜰살뜰하게 경영을 해서 순이익을 이렇게 확보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30% 이상의 순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건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한 방에 바로 이렇게 돌렸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탄탄한 운영 능력을 증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좋은 점이 바로 수주 잔고입니다. 수주 잔고는 매출로 연결이 됩니다. 중간에 뭔가 임상 실험의 과정상에 따라서 무엇인가 실수나 큰 중대한 잘못이 나타나지 않으면 수주 받은 거 그대로 이제 임상 실험 진행하게 됩니다. 대형 제약회사 업체 자체에서도 하고 있던 이 실험을 갑자기 바꾸게 되면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많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받은 수주는 대부분 큰 문제가 없으면 쭉 이어져 나가는데요. 이렇게 수주 잔고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임상은 과정에 따라서 매출이 인식되기 때문에 수주가 많다는 것은 곧 매출이 곧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치로 쌓여있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ADM 코리아도 IPO 시장도 좋고 수주도 많기 때문에 자신있게 상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주식 투자할 때 재무가 너무 안 좋다, 돈을 못 벌고 있지 않느냐, 빚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저러다가 상장 폐지 당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ADM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업무 재무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또 강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일단 이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는데, 이때 완전 한 방에 빡 점프하는 게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단으로도, 당기순이익 단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되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영업이익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당기순이익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같죠. 이렇다는 것은 뭔가 쓸데기 없이 돈이 빠져나가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부채를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부채보다 자본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바이오 회사에서는 자주 보기 힘든 재무 구조거든요. 저는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주식 수량도 굉장합니다. 이거 19% 정도인데, 이게 또 의무 보유 확약 비율 들어오면은 또 더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도 이 수량이 일반 우리 투자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네. 일단 이 벤처 금융 및 정부 투자자가 있다는 것은 뭔가 좋다는 냄새를 맡고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주식 수량이 적은 것은 굉장히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CR 업체도 우리나라에 꽤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을 보면 이렇게 이 펄을 산출해서 이렇게 33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좋게 보는 것은 바로 이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당 기준으로도 42%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수치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3,300원 기준으로 퍼가 19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 있는 것들 다 봐도 굉장히 싼 편에 속하지 않는가. 드림 CIS가 지금 19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재무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노터스라는 이제 CR 업체를 보시면 상당히 주가가 코로나로 찍고 우상향하는 방향 좋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좋느냐? 고객사인 대웅제약, ADM 코리아도 대웅제약 고객사를 가지고 있죠. 코로나 치료제로 관련돼서 이게 이제 쭉 오르니까 역시 노터스도 같이 오르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더 퍼밸류를 드림 CIS보다 더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 이 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객사의 제품들이 얼마나 또 각광을 받느냐에 따라서 관련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드림 CIS는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상장 이후에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메디팁이나 레귤라틱스, 뭐 저희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업체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신약 바이오 업체가 아니고 바이오 전략 컨설팅 업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시장이 주목을 끌만한 그런 신약 관련된 임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임상 업체인데 이 자회사 중에 여기 보시면은 자회사 중에 코로나 진단기술 개발 이런 걸로 그러니까 진단 관련주로 이렇게 떠올랐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주가가 임상 실험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ADM 코리아와 비교하기에는 좀 관련성이 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캐몬이라는 업체인데요. 이 노바백스에서 이제 관련주로 떠올랐습니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제 노바백스의 비인성 실험을 뭐 맡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오르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고객사입니다. 고객사가 얼마나 시장에 주목을 받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 ADM 코리아의 고객들은 대형 제약사이고 많습니다. 정말 커다란 고객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터져준다고 해도 굉장한 주가 상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객사들이 터져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주 잔고가 좋고 그리고 재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한 IPO 종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 수량도 적고 재무도 탄탄하고 수주 잔고도 좋고 그리고 공모 가격도 나름 착하기 때문에 이제 수요 예측 결과만 잘 나오고 의무부의 확연 물량만 좀 잘 나오면 뭐 괜찮은 넣어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나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CNC 인터내셔널도 떨어지고 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거는 청약을 넣어야겠죠. 저는 ADM 바이오 기간 수요 예측만 잘 나오면 저는 넣을 생각이고 수요 예측 결과 나올 때 제가 또 바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마파파였습니다.